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사진을 찍고 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2022년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아웃포커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아웃포커싱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아웃포커싱을 잘 할 수 있나요? 였어요. 물론 지금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웃으실 수도 있을까요? 아웃포커싱 그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지만은 정확히 아웃포커싱의 그 원리를 몰라서 아웃포커싱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포커싱에 적당한 렌즈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렌즈가 필요하고 어떻게 아웃포커싱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웃포커싱이라는 거는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빼기를 잘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 거죠. 특히나 아웃포커싱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인물 사진에 있어서 아웃포커싱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인물 사진에 있어서 아웃포커싱 많이 사용할까요? 그 사람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뒤 배경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인 그 사람만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웃포커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아웃포커싱을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아웃포커싱이 잘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조리개 수치입니다.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아웃포커싱은 잘 일어나게 되죠. 그 말인즉슨 조리개 수치가 높을수록 아웃포커싱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포커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에 올렸던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첫 번째 아웃포커싱이 있고 펜포커싱이 있습니다. 펜포커싱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다 맞는 걸 펜포커싱이라고, 아웃포커싱은 내가 초점 잡은 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뿌옇게 처리되는 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아웃포커싱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 수치가 낮아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조리개 수치가 낮은 렌즈일 경우에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85mm 렌즈예요. 85mm 렌즈인데 조리개가 이 친구는 1.8이라고 했을 때 이 렌즈 같은 경우는 17mm에서 35mm 1735 관광 렌즈죠. 관광 렌즈일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f2.8로 놓고 촬영한다 쳤을 때 결과물이 과연 똑같이 나올까요? 아웃포커싱이? 아니겠죠. 광각일수록 아웃포커싱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망원 계열로 갈수록 아웃포커싱이 이제 잘 일어나게 되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피사체, 그러니까 찍고자 하는 피사체와 카메라 렌즈가 가까워질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각일 경우에는 피사체가 여기 있다 쳤을 때 렌즈가 여기 있으면은 피사체가 작게 보이겠죠. 하지만 망원일 경우에 똑같은 이 시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17mm일 때와 85mm일 때는 훨씬 앞쪽에서 찍는 것 같은 효과가 들겠죠. 손가락을 이렇게 우리가 쳐다본다 했을 때 멀리서 놓고 손가락을 봤을 때 뒷 배경까지도 약간 잘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은 손가락을 가까이 놓고 초점을 손가락에 맞춰주면은 뒷 배경은 완전히 블러 처리가 돼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커싱 자체가 근거리에 잡힐 때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도 가깝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뒷배경이 날아가는 그런 아웃포커싱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망원 계열, 그러니까 망원 계열을 하면 렌즈 앞에 써있는 미리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17이라고 써진 렌즈보다는 이렇게 85라고 써진 렌즈, 그리고 200이라고 써진 렌즈, 그런 렌즈일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고, 조리개 수치가 3.5, 5.6에서 시작한 렌즈가 아닌 1.8, 1.4, 1.2, 1.0 이렇게 숫자가 점점 내려갈수록 아웃포커싱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조리개 수치가 낮고 망원 렌즈라고 무조건 다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아웃포커싱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느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포커싱을 촬영할 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과 피사체가 너무 가깝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 촬영한다 쳤을 때 지금 뒤에 소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도가 아주 낮지 않은,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가 아주 낮은 카메라를 촬영한다 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 촬영했다 치면은 얼굴에 초점을 맞았을 때 이 뒤쪽에 빨간색 소파는 아주 그렇게 확 날아가게 나오지는 않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피사체와 뒷배경은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공간만큼의 아웃포커싱이 일어나게 되고 뒷배경이 블러 처리가 돼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예제 촬영을 한번 하면서 렌즈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보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카메라 렌즈를 좀 바꿔가면서 아웃포커싱의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mm 렌즈와 그리고 50mm 렌즈, 85mm 렌즈 똑같은 조리개는 2.8로 고정한 상태에서 점점점 망원으로 갔을 때 아웃포커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화각에 따른 아웃포커싱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 배경과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거리를 조금 두고 세팅을 해 놓은 상태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mm로) 촬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50mm로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0mm 렌즈를 마운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50mm 렌즈에 2.8인 상태입니다. 물론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5mm 렌즈로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85mm 85mm는 화각이 다 안 들어가네요. 얘가 미리수에 따른 화각 변화도 느낄 수 있었지만은 망원으로 갈수록 얼마만큼 아웃포커싱이 더 잘 구현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아까 찍었던 피규어를 굉장히 가깝게 가져와서 큰 거리에서 촬영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24mm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표준 줌 2470 렌즈로 촬영했을 때 24mm에서 근거리, 그러니까 가깝게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아웃포커싱이 되는지를 봐볼게요.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보다 훨씬 근거리로 들어오면서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이 2.8인데 여기서 70mm로 제가 화각을 변경시켜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러면은 확실히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으로도 가깝게 들어가서 제가 인물 사진 모드 이런 거 없이 그냥 가깝게 촬영을 해볼게요. 핸드폰으로도 가깝게 촬영하면은 결과물을 보시는 것처럼 아웃포커싱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웃포커싱 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사체와 렌즈가 가깝게 있을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광각보다는 망원계열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죠? 예제 촬영을 하고 샘플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뒷 배경이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조금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웃포커싱을 무분별하게 남발에 사용하는 것은 사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의 사진만 찍고 뒷 배경이나 나머지 이야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확 날리고 촬영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나는 이 사진 속에 이야기를 담고 싶고 어떤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다면 아웃포커싱을 너무 그러니까
조리개를 확 개방해서 아웃포커싱을 확 날려버리는 거는 그다지 좋은 사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렌즈라고 그러죠. 뭐 가변 조리개, 그러니까 3.5에서 5.6 왔다 갔다 망원으로 갈수록 조리개 수치가 올라가고 좀 개방일 때 조리개 수치가 낮아진 그런 렌즈들이 좀 저렴하죠. 그런 렌즈를 할지라도 충분히 근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뒷 배경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아웃포커싱 구현해낼 수가 있으니까요. 내 렌즈가 너무 싸구려 렌즈라서 나는 아웃포커싱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담아내고 매력적인 사진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극단적인 아웃포커싱은 어느 정도 템빨이로죠. 장비빨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는 그렇게 고가의 렌즈 말고 일반적인 어느 브랜드에서나 50mm 렌즈가 가장 저렴합니다. 50mm 1.4 말고 50mm 1.8 렌즈 같은 경우는 성능에 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브랜드가. 50mm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하게 나와 있고 50mm 1.8 정도 렌즈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웃포커싱을 구현낼 수 있고 예쁜 사진들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장비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셔서 촬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조금 더 실력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즐거운 사진 생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